반갑습니다. 내일 승부조 시간입니다. 벌써 금요일이군요. 내일은 무방일이니까 바쁘시지 않으신 분은 라이브 매매 참여하셔서 같이 매매도 하시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도출된 종목들은 조금 이따 주석을 달아보도록 할게요. 요즘 시장이 참 안 좋습니다. 자칫 발을 잘못 디디면 매매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고 시장이 많이 정체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매매하실 때 상당히 조심스럽게 사냥개처럼 잘 종목을 탐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을 둘러보면 오늘의 강자는 세니젠, 엑스플레스, 넥스트바이오, 셀비온, 에이징랜드 이렇게 5종목이 상한가를 가고 시간외에는 상종목이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다는 뜻이죠. 그만큼 시장이 시간에 상종목이 하나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안 좋다는 뜻입니다. 그거 좀 꼭 기억하십시오. 내일 특징주로 볼 때는 이 두 종목을 안 볼 수가 없겠죠. 내일 특징주는 인스피언과 YJ링크가 두 종목이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두 종목이 상장할 때는 뭐 그 종목이 좋니 나쁘니 이런 것을 보지 마시고 어차피 종목이 좋고 나쁜 것은 여러분들도 많은 정보를 알아서 할 겁니다. 매매 운용을 잘해야 됩니다. 내일은. 그래서 신규주 두 종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초보자들도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해요. 한 주라도 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내일 볼 관점은 두 개가 과연 같이 갈 것인가 같이 떨어질 것인가, 하나는 가고 하나는 내려갈 것인가, 하나가 올라갔다가 죽을 때 하나는 죽어 있는 놈이 같이 바톤을 이어받고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가지고 두 종목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종목이 가능성이 좋고 뭐 앞으로고 회사가 좋고 이런 거는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것만 봐주시고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보면 뭐 인스피어는 뭐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정보를 얻었을 테니까 보시면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 보시면 뭐 컨설팅, SAP 보안 뭐 이런 쪽 로고 관리 분석 주로 보안 이런 쪽으로 많이 합니다. 컨설팅이 매출이 한 70%, 보안이 한 30%, 이 정도 분할된 것 같아요. 장사는 그다지 뭐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별로 큰 성장성은 기대하기 힘들죠. 이런 종목들은, 회사들은. 공모가는 12,000원입니다. 두 개 다 똑같습니다. 내일 특이하게도 두 종목 다. 또 한 종목 Y 뭡니까? YJ링크죠. 예. 이 종목은 테슬라 쪽에 매치가 되어 있는 종목인데 요즘 테슬라가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것이 좀 그렇고 장사도 시원찮네요. 괜찮고. 그런데 둘 다 어차피 뭐 우리가 회사를 보고 하는 건 아니니까 내일 시장에 뚜껑을 열어봤을 때 어떤 식으로 움직임에 따라서 크게 맞춰서 우리는 파동만 따먹으면 됩니다. 투자를 할 건 아니니까요. 내일 한번 이 두 종목은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보죠. 마침 오늘 또 셀비온이 상한가를 가는 바람에 조금 기대감이 같이 업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한미반도체와 이수페타시스는 어제도 한미반도체 나갔던 종목 아닙니까? 오늘 많이 오르지는 못했죠. 근데 시간 내에서 1.8% 올랐다는 것은 고무적인 것 같은데 내일이 금요일이 돼서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미증시 흐름을 보면 오늘도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오르고 있는데 아침에 어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돼. 지금 현재로서도 지금 엔비디아가 계속 오르고 있단 말이죠. 잠시 폰을 한번 볼게요. 벌써 3.0%나 지금 올라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일 뭐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같이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두 개를 같이 보시고, 시간 내에서는 미래반도체가 시간에 3%로 가장 많이 올라 있기는 있어요. 혹시 모르니까 미래반도체 같은 애들이 속도는 빠르겠죠. 한미나 이수페타는 좀 엉덩이가 무거우니까요. 같이 묶어놓고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포니링크와 모비스. 모비스부터 먼저 볼게요. 모비스는 오늘 상가까지 갔다가 아침 일찍 갔다가 풀어진 종목 아닙니까? 그래서 시간 내에서 이런 종목들은 시간 내에서 상가를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상가를 만들어 주지를 못했어요. 종가상 24%입니까? 뭐 그 정도 맞힌 것 같은데 만들어 주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없다는 뜻이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초전도체 애들의 그 광기 어린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눈에 있기 때문에 감시하자는 차원에서 모비스를 올려놨으니까 만약 우리 예상을 깨고 내일은 뭐 이렇게 될 것이다. 뭐 아침에 시가 차익만 좀 챙겨 줄 것이다 보는데 그렇지 않고 엉뚱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 보자라는 뜻에서 올려놨으니까 선빵을 때리고 그러지 마시고 흐름을 충분히 보면서 시가 기준만 가지고 대응을 하세요. 시가 기준만 가지고 꼬리를 잡는다니 그러지 마시고요. 다음에 포니링크. 어쨌든 나름대로 포니링크는 뭐 재료는 한 개 나와 있는데 시간에 6.7%지만 한 5%대라 보면 되겠네요. 뭐 나쁜 재료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뭐 재료가 상한가를 못 갔다는 것은 좀 애매모호하긴 해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봅시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시가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가 6.7% 좀 시간이 잡혀졌지만 한 5%대라 보면 될 겁니다. 근데 제 마음 같아서 한 1,500원, 2.7%는 1,500원 한 찍어주고 가면 좋겠는데 아침에 좀 관심을 받을 것 같은데 이것은 아침에 한번 시가를 일단 봅시다. 시가를 보고 시가에서 시가 6% 잡히면 6%대에서 일단 대응을 한번 해보십시오. 시가 프로 기준 유동매매를 일단 해주시고 눌러주면 1,500원에서 한 번 더 본다는 전략으로 보시죠. 다음은 산일전기와 차이 커뮤니티. 차이 같은 경우에는 지도제 나도 좀 봐달라는 거죠. 차이 같은 경우에는. 자, 셀비오만 볼 것이 아니고 또 내일 인스피어가 YJ링크도 또 모습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새로 상장을 하는데 나도 좀 봐주제 라는 그런 몸부림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몸부림이 오늘 이제 조금 반등이 일어났다가 다시 죽었는데 시간에 1.3% 올려놓았습니다. 얘네들 분위기도 좋고 셀비온의 분위기도 좋으면 그 흐름에 편성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목들 흐름을 일단 순차적으로 보시고 이건 조금 천천히 하셔도 될 겁니다. 감시를 합시다. 찬일전기 현대일렉트릭이나 뭐 현대 관련주나 그리고 뭐 재룡전기나 재룡산 이런 관련주를 하고 싶지만 이 신규주 산일전기도 한 번쯤은 봐줍시다. 얘를 시가를 이렇게 띄우고 가면 일단 머리에 있는 상투를 엉덩이에 깔고 시가가 아마 출발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조금 안정스럽죠. 만약에 상승해서 양봉으로 좀 수익을 안고 있으면 이런 거 한번 보유를 해보시고요. 단지 아침에 시가는 약할 겁니다. 0에서 1% 정도 될 테니까 일단 진입을 하시고 단지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하고 좀 틀리다. 도로 뭐 음봉을 깨고 내려온다 이러면 얼른 도망 나와야 됩니다. 작게 주고 도망 나온다. 그런 전략을 내일은 산일전기는 유지합니다. 다음은 현대로템과 민테크를 볼 텐데요. 요즘 현대로템은 하나 에어라고 좀 잘 맞춰서 손을 잘 맞춰서 잘 가고 있죠. 오늘도 또 새로운 신고가를 썼는데 하나 에어로는 좀 너무 금액이 크니까 조금 부담스럽죠. 오늘 기관하고 외국인 쌍끌이는 좀 들어왔네요. 시간에 1.4% 6만원대. 그래도 뭐 하나 에어로보다 좀 맨맨해 보이죠. 그죠? 자기들이 68,000원에 딱 이렇게 가격을 맞춰놨네. 그죠? 그래요. 우리는 이 가격대만 가지고 지니까 청산을 하겠습니다. 올라가다가 밀려 내려오면 68,000원 깨면 도망 나와야 합니다. 간단하죠. 살아나면 또 홀딩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현대로템을 이 날짜에서 나갔는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마 보유하신 분도 있을까 모르겠는데 계속 고를 불러야죠. 죽을 땐 죽더라도 죽으면 또 본전하고 나와야 됩니다. 인테크 시간에 6.2% 올려놓았습니다. 조금 애매모호하긴 해요.
애매모호한데, 왜냐면 내일이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금요일인데 조금 애매모호하죠. 근데 뭐 특허를 취득했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나마 조금 공감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일단은 이 종목은 우리가 내일 여기 7,800원 있지 않습니까? 시간에 6% 올랐으니까 뭐 인정은 해주고, 우리 7,800원이 기준가로 한번 진행을 해보죠. 올라가든 내려가든. 저 하나의 단가만 가지고 내일 한번 봅시다. 민테크도 보기보다 힘이 좋습니다. EV 첨단 소재. 그 틈새를 EV 첨단도 좀 끼려고 할 거예요. 차이 커뮤니케이션 같은 그런 약간 분위기를 풍기죠. 시간에 2.8%. 이거는 좀 검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꼬리를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차라리 2,400원 이걸 뚫고 들어가면 그때 들어간다는 전략으로 합시다. 이건 좀 전략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내일 스플러스 글로벌이나 이런 애들, 그리고 민테크 이런 애들이나 좀 같이 움직여줘야 될 것 같거든요. 천천히 합시다. 한국파마 올릭스. 이 종목 우리가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 관심 있는 분들은 내일 같이 한번 봅시다. 기술적으로 한국파 한번 보죠. 우리가 한 2.5% 정도? 이 정도 보유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뭐 수익을 챙긴 것도 많이 챙겼지만은 시간에 6%인데 이런 것은 참 애매하거든요. 금요일날 정말 한번 바람을 띄워주면서 이 안에 상한가를 가야 돼요. 상한가를 안 가면 아무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내일은. 못 가면 시간에서 이렇게 올려놨으면 못 가면 이거는 뭐 요렇게 이제 해서 지금 이런 형태로 될 확률이 많겠죠.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합시다. 금요일. 더군다나 이제 내일이 지나면 20일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왜냐면 당시 영원히 피는 꽃은 없단 말입니다. 영원히 피는 꽃은 없거든요. 당시 잘 피고 꽃이 지고 또 새로운 꽃이 나고 또 새싹이 자라고 또 오르고, 이것이 인생이나 주식이나 똑같죠. 사람 살아가는 게. 자, 조심스럽게 봅시다. 일단은 보긴 봐야 되니까 신규로 도전하시는 분들은 시가는 좀 높지 않겠나요? 그죠? 22,000원 이 단가 하나만 가지고 지니까 청산을 합시다. 뭐 만일에 시가가 22,300원 잡혔다, 뭐 좋습니다. 뭐 별 차이는 없으니까 일단 한번 두드려 보되 22,000원 깨면 또 나와서 또 가만히 봐야 되죠. 내려왔다가 다시 돌파를 한다 그러면 또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이 하나만 가지고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론 내일날 뭐 이 가격대로 딱 맞춰질 리가 있나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뭐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재의 상황을 보고 내일을 어느 정도 추론치를 내는 거기 때문에 각기 다른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보자는 겁니다. 올릭스. 올릭스도 저희들 가지고 있는데 수익률이 작아요. 한 4%? 뭐 그 정도밖에 되진 않습니다. 오늘 한번 공략을 해서 이제 끌고 가보자. 수익은 한 6%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그냥 가지고 가자 이랬는데 시간이 한 2%는 올라 있는데, 내일 기세주로 없는 분들은 한번 보십시오. 아마 진행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오늘 기관하고 외국인은 쌍끌이가 들어왔는데 외국인은 좀 작게 들어왔네요. 기관은 13만 주 정도 넣었는데, 얘는 약간 꼬리를 달아주는 스타일이니까, 여러분 꼬리를 약간 달아주는 스타일이거든요. 얘는 3만원가, 3만이면 0%대나 보합 근처 될 겁니다. 3만원과 31,000원, 31,000원 2.9%죠. 그 두 개만 가지고 대응을 합시다. 중간에는 손을 대지 말고 가만히 있다가 31,000원 돌파하면 들어간다든지 눌림을 주면 3만원 근처에서 한번 들어가 보고,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 보십시오. 다음은 DI와 제넥시. DI도 우리가 좀 계속 했던 종목이죠. 아마 보유하신 분들도 많으시리라 보는데, 큰 실망은 지금 아직까지 주고 있지 않아요. 누군가 어디선가 김반장이 톡하고 손길을 내밀면 급등을 할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내일이 금요일이라 과연 어떤 모습을 취할까 그런 관점입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고를 굴려야 될 것이고 없는 분들은 일단 시가는 높지 않을 거예요. 0에서 1%니까 0에서 1%대는 한 1차 정도 넣고 간을 한번 보십시오. 양봉을 조금씩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해버리고 못 가고 부합을 깬다? 그러면 얼른 잘라주고 나가지고 가만히 봐야 됩니다. 제덱시는 오늘 마이너스 9%대까지 이제 미끄럽다가 상승을 했는데 내일 다시 한번 더 기세를 좀 올려줄까? 그런 관점으로 내일 한번 봅시다. 조금 부담스러운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투 트랙 잡고 보겠습니다. 하단 트랙은 9,400원, 상단 트랙은 9,500원 이렇게 딱 잡고 이 중간에는 손대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9,550원에서 출발해서 9,500원을 깬다 하면 또 나와야 돼요. 그리고 밑에서 기다렸다 받아야 되고 중간에 9,450에서 출발해가지고 9,500원 돌파한다 하면 돌파할 때는 또 들어가야 됩니다. 투 트랙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두 가지 기준점을 가지고 본다. 한번 봅시다. 소룩스와 화성 같은 경우에는 약간 눌림 스타일 종목인데 맨날 위로 가는 놈만 또 볼 수는 없군요. 시장은 구석구석을 좀 봐줘야 된단 말이에요. 소룩스는 오늘 6.4% 빠졌는데 시간이 2% 올라 있거든요. 좋습니다. 우리는 9,600원 기준 하나만 가지고 지니까 청산을 하겠습니다. 이런 눌림 종목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내일 금요일이라서 살아나면 좋지만 못 살아나면 또 이런 운봉이 나오니까요. 화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성도 한 2% 올려놓았는데 또 내일 한번 보죠. 4,300원 정도 기준가 잡고 하면 되겠네요. 4,300원 정도. 밑으로 내려오면 4,200원을 이거는 4,200원 투트랙 잡을 필요 없습니다. 밑으로 내려오면 그냥 손대지 마십시오. 스플러스와 피델릭스는 별로 넣고 싶은 종목은 아닌데 그래도 또 사람이 일어날 수가 없는지라 시간에 8% 스플러스 똑같은 재료로 인해서 이틀 동안 지금 이렇게 꼬리를 달아준 종목인데 이제 재미를 느꼈다는 거죠. 얘네들이 재미를 느꼈단 말이에요. 다시 또 이제 시간에서 이러한 모습을 연출하려고 이제 그러는 건데 내일이 금요일이잖아요. 재료는 이미 나왔던 재료고 이미 나왔던 재료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애매모호하긴 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종목은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십시오. 좀 경력이 좀 되시는 분들은 아마 제법 파동이 좀 있을 겁니다. 시가 기준만 잡고 한번 대응을 하십시오. 스플러스 글로벌은 그렇게 하고 피델릭스는 스플러스 따라갈 겁니다. 따라갈 거니까 스플러스가 모습이 좋으면 피델릭스도 옆에 끼워놓고 같이 좀 장단을 맞추십시오. 그 외에 제테마 같은 종목도 적지는 않았는데 이건 보합 기준가 잡고 보합 기준가 다 잡고 아침에 시가 높지 않을 겁니다. 내일도 과연 장대 양봉을 한 번 더 띄워줄 수 있을까? 라는 약간 야리까리한 눈으로 이 종목을 한번 봅시다. 의외로 이런 종목들을 또 한번 탁 걸리면 큰 수익을 주기도 해요. 자, 내일은 무방일이니까 방송 참여하실 분은 이어폰 하나 딱 끼시고 방송에 참여하셔서 같이 이런저런 매매도 해보시고요. 바쁘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후반부에는 사무팀들 오늘 매매 현황과 코멘트 이런 걸 트레이딩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저희들의 글을 스토리를 올려놓아서 같이 붙여서 올려놓을 테니까 바쁘신 분들은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내일도 잘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트레이딩 히스토리 시간입니다. 요즘 시장이 보기보다 많이 좀 어렵게 돌아갑니다. 오늘 시장도 우리가 매매를 해보았지만 시장이 정말 잠잠할 정도로 몇몇 종목들만 시장을 좀 유린을 했을 뿐 시장 자체가 방향성이 상당히 없죠. 그래서 당일에 나오는 이슈나 뉴스들이 더 관심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당분간은 마인드를 간결하게 잡으시고 매매 욕심보다는 수익을 잘 관리하는 그런 마인드로 꼭 매매를 운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매매했던 종목들 수정 보완하는 복귀 시간을 가지기 전에 일단 내일 신규 상장하는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둘러보고 복귀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내일은 두 종목이 신규 상장을 합니다. 그런데 또 금요일이죠. 그래서 아마 시장에 조금 혼돈스러운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데, 아쉬운 점은 두 종목 다 회사 가치나 여러가지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썩 좋은, 제 관점으로 볼 때는 썩 좋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신규 상장주는 워낙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니까 회사의 가치를 따지기보다는 묻지마 매매로 많이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일단은 내일 인스피언 하고 YJ링크하고 같이 볼 텐데, 둘 다 공교롭게도 공모가도 똑같습니다. 12,000원씩. 일단 내일 어찌 될든지 볼랬는데, 일단 인스피언은 뭐 SPI 컨설팅, 보안 솔루션 같은 이런 걸 뭐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주로 컨설팅 쪽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죠. 보안 쪽도 한 30%, 3대7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공모가당 12,000원 밴드 상단을 돌파를 했는데 매출이 안 좋죠. 2023년에 81% 증가했지만은 2024년 들어와서는 오히려 60%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좋지는 않다고 봐요. 그리고 유통 물량은 한 230만 주 정도 되는데 요즘에 뭐 이런 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은 유통 물량이 많이 정리해도 그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니까 말이죠. 별로 그렇게 썩 기대할 만한 회사는 아닙니다만은 수요 예측 결과는 상당히 놀랍게 나왔네요. 아마 증권사 쪽에서도 뭐 이런 요즘에 어떤 신규 상장주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많이 사람들이 매매를 한다는 걸 잘 아니까 자기들도 거의 우리와 같은 마인드는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내일 어찌 될는지 뚜껑을 한 번 더 열어보고 또 대응하도록 하죠. 우리의 장점은 운용을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운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지 내일 또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또 한 종목이 더 있죠. 지금 보시는 이 YJ링크가 또 내일 같이 상장을 합니다. 이 회사가 하는 일은 테슬라 생산 공정, 설비 이런 쪽을 담당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뭐 또 공교롭게도 요즘에 또 테슬라가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 공교롭게도 상장을 하는데 좀 분위기가 좀 그렇죠. 더군다나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 재작년 계속 매출은 감소를 하고 있다면 올해는 더 많이 감소를 했거든요. 작년에도 46% 정도 감소를 하고 올해도 한 70% 가까이 감소를 한 상태란 말이죠. 유통 물량은 356만 주입니다. 좀 많죠, 앞에 종목보다는. 그래서 좀 썩 그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요즘에는 뭐 이런 게 제가 말씀드렸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목도 내일 어떤 회사고 또 뭐 어떤 일을 하는가 정도만 알고 우리가 그래도 매매는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두 종목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두 종목 다 어떤 큰 성장세를 바라보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한번 보고 내일 또 트레이딩에 또 한번 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일 두 종목은 트레이딩을 안 할 수 없으니까 가시권에 넣어 두시고 내일 아침에 흐름 보고 대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내일대로 하고 오늘 매매 진행했던 종목들 복귀하면서 또 여러분들도 수정 보완하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진행했던 종목 중에 가장 인상 깊은 종목은 뭐 셀비온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오늘 사실은 목요일장은 사실 조심스러운 날 아닙니까? 그래서 매매를 좀 자제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따라 유난히
타점이 잡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보이는 바람에 소대팀들은 좀 종목을 적게 했지만 사무 풀팀들은 종목을 다양성 있게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뜻하지 않게 종목 수는 많이 했지만 나름대로 소정의 성과는 좀 거뒀다고 보는데요. 그 중에서도 셀비온은 오늘 좀 탁월했는데 타점이 참 좋았죠. 타점이 우리가 21,000원을 기준가로 잡았습니다. 시가보다 약간 밑에 오늘 꼬리를 보면 저가가 딱 21,000원이거든요. 마이너스 1.6%. 그래서 이 기준가로 우리가 진행이 됐는데 진입이 참 잘 됐죠. 진입이 참 잘 됐기 때문에 편하게 수익을 올린 종목이었다고 봐요. 그리고 속도도 상당히 빨랐지 않습니까? 쭉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 그래서 여기가 지금 22%에서 23%짜리 구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챙기 모으신 분들은 손 털고 나왔을 거고, 데이트는 대체로 이 정도 구간에서 다 절반씩 챙겨 먹고 또 절반 챙겨 먹고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사무팀들 경력자들은 또 이런 거는 또 신규주는 좀 끌고 갑니다. 그래 절반을 끌고 가시는 분들은 결국은 상가를 보유를 하게 되죠. 그래서 셀비온은 지금 오늘 지금 상가까지 그대로 보유하신 분들은 28% 가까이 이제 수익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 분들은 20% 이상 수익이 나왔으니까 그 수로도 상당히 충분한 건 아닙니까? 그래서 셀비온은 우리가 잘 눈여겨보고 있던 종목이고, 우리 신규 상장주는 우리가 상한가 종목과 신규 상장주는 맥을 같이 한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어떤 종목군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잘 봤고 잘 진입을 했고 좋은 성적을 가져다 줬다고 생각해요. 셀비온은 오늘 참 좋았던 것 같고요. 일단 상한가에 안착이 되어 있으니까 내일 어떤 모습으로 진행이 될지 한번 같이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성 웹툰이 될 텐데요. 이 종목은 우리가 데이로 진행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상매매 하시는 분들한테 더 귀감이 될 만, 귀감이라기보다도 교훈이 될 만한 그런 거죠. 제가 매번 점상 공략, 종목을 공략을 할 때는 절대로 딴 데 눈을 돌리면 안 된다. 제가 매번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경력이 좀 있으신 분들은 그 뜻을 잘 아니까 굉장히 집중을 잘하고 있는데,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충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네. 상한가에서 점상에서 풀어지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스타일을 만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눈을 잘못 떼고 딴 짓을 하고 있으면 점상 공략할 때는 완전히 안착이 돼가지고 안정권에 들기 전까지는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들 별다른 피해가 없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이런 스타일 상매매 하시는 분들은 항시 다시 한 번 더 머릿속에 점상 공략을 할 때는 절대적으로 딴 데 눈 돌리면 안 된다. 그것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그 룰이니까 꼭 잊지 말아요. 오늘 수성 웹툰이 이렇게 이제 급락을 준 상태에서 우리가 원래가 우리 포지션이 보합 기준가까지 내려와 주길 바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합 기준가까지 기다리는데 보합 기준까지 내려와 주려고 하다가 오늘 꼬리를 보면 저가가 597원이거든요. 597원 2.9%예요. 여기밖에까지 안 줬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그래서 조금만 한 2%만 내면 보합을 한번 쳐주겠다 싶었으면 그때만 들어가려고 했는데 안 주고 좀 실실실 놀다가 살살살 올라가더란 말이죠. 근데 살살 올라가는데 그걸 그냥 보낼 수는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약간 더 주고라도 승부를 좀 걸었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즉 수급을 흐름을 보고 들어간 거겠죠. 그냥 들어갔겠습니까? 들어간 건 어떤 식으로든 승부는 한번 봐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620원 기준가로 우리가 진행이 됐죠. 이 지점 되겠네, 그죠? 620원 기준가로. 그래서 한 폭이 그렇게 큰 수익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한 15%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아마 경력자들 대의분들은 여기서 만족을 했겠지만 경력자들은 아마 이 지역에서 다시 한 번 더 진행을 했을 겁니다. 이 근처에서도. 아마 이 두 종목, 이 한 종목 갖고도 한 30% 정도 수익은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데이팀들은 마침 이 정도로 먹었겠지만 아마 사무 풀팀들은 여기 제가 없더라도 아마 이제는 어느 정도 다 아니까 잘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데이팀들은 오늘 15% 수익이라도 오늘 죽은 뭐 자식 함 살려보는 기분으로 한 거지만 나쁘지 않게 끝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기억을 하고 추후에도 다음에 이런 비슷한 어떤 형태가 나타나면 꼭 잊지 말고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하나가 우리가 하는 실전 매매 하나하나가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공부니까요. 꼭 잊지 않습니다. 자, 뉴온 역시도 오늘 드라마틱한 그런 흐름을 나타내는 종목 중에 하나였다고 봐요. 오늘 뉴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50원은 기준점을 고집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250원이면 10.9%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거의 11%대죠. 근데 여 밑에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오늘 꼬리를 보면 마이너스 13.9%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왕 할 거면 더 싸게 들어가도 될 텐데 왜 여기서는 안 들어가고 계속 보자고만 할까? 보자고만 할까? 수급이라는 게 이게 우리 뜻대로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올라갔지만은 이게 내려오면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갭을 주더라도 이런 특히나 동전주 아닙니까? 갭을 주더라도 적어도 살아나려고 하는 시도하는 노력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이 종목을 건들고 있다는 모습이 보여야 된단 말이죠. 그런 수급이 살살살 움직일 때 움직이면 어디선가 큰 손들이 돈을 좀 넣습니다. 그러려면 지켜봐야 돼요. 상당히 오랜 시간을 보십시오. 오랜 시간을 끌었잖아요. 그죠? 거의 뭐 11시 한 10분, 20분까지도 끌었잖아요. 되도록 하루 종일. 그러다가 뒤에 이제 올라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있었거든요.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이 꼬리에도 들어간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조금 더 이런 종목들은 특히 이렇게 동전주는 더 확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250원을 제가 고집했던 이유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고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의 마이너스 11%대 출발해서 플러스 16%대 갔으니까 거의 음봉에서 이렇게 길게 올라가면 약간 복리 수익이 붙기 때문에 훨씬 2, 3%는 더 붙죠. 그게 거의 한 30% 수익은 이 한바닥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뉴온도 오늘 우리가 끈기 있게 기다렸잖아요. 계속 우리 이것만 고집하 다른 거 보지도 않았잖아요. 데이팀들은 풀팀들은 이것저것 손을 대곤 했지만은 데이팀들은 굉장히 오늘 종목을 압축해서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상당히 좋은 수익이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끈기 있게 집중력을 가지고 대응을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수익이 참 고맙죠. 앞에 그러한 맥락으로 보면 뉴온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한국파마도 오늘 그런 형태였죠. 이놈도 우리가 2만원을 고집을 했단 말이에요. 2만원을. 요것도 2만원 밑으로 깨져갔지만 우리는 신경을 쓰지 않았지 않습니까? 더 밀리면 19,000원까지 보자고 했죠. 왜냐하면 19,000원은 우리가 전일에 허리춤에서 공략해서 10% 정도 수익을 안고 보유를 한 종목 아닙니까? 오늘 새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 단가를 우리가 많이 고집을 했죠. 오늘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서 한 5% 정도 수익이 나오고 전체적으로 한 10% 정도 여기서 또 수익이 또 나옵니다. 한 15% 정도 오늘 진입하신 분들은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전일에 10% 수익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아침에는 시가가 별로 안 좋았죠. 근데 10% 먹고 버리는 걸로 마무리가 됐겠죠. 하지만 전일날 상한가까지 붙여 잘 가져왔는데 좀 수익을 안 줘서 좀 아쉽죠. 이런 스타일은 아쉬운데 그래도 데이로 다시 수익을 챙긴 종목이라 그 아쉬움을 좀 달랜 것 같아요. 그래도 한국파마 한 종목에서 전일에 10% 수익 안고 온 거 오늘 10에서 15% 수익 챙긴 거 그래도 한 20에서 25% 정도 챙겼으니까 크게 섭섭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1등 종목이라기보다 테마 종목으로 보면 오늘 원전주들이 이제 1등주였죠. 사실은 서전기는 24%를 아침에 24%를 띄우고 바로 상한가로 들어가 버립니다.
자, 아침에 원전관련주를 여러 종목을 놔두고 저도 아침에 참 고민을 좀 많이 했죠. 어느 종목을 우선주로 봐야 되나. 근데 서전기전을 아침부터 24% 공략하기에는, 그는 데이로 공략하기에는 무리수가 있죠. 그래서 차라리 이런 종목은 그냥 상에 들어가면 상매매로 진행하는 것이 쏙 편하죠. 그래서 서전기전은 상매매로 진행을 시키고 데이로 진행시킨 종목이 상팀만 진행시킨, 풀팀만 진행시킨 게 우진엔텍이었습니다. 왜 우진엔텍이냐면, 우진엔텍은 전일날에도 얘가 먼저 이렇게 시장에서 다른 원전주들은 가만히 있을 때 얘 혼자만 반응을 나타내 줬어요. 왜냐면 그 원전 뉴스가 전날에 나왔단 말이에요, 새벽에. 그것이 약간 반응이 된 건데 시장의 반응을 끌어주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한 10% 정도까지 갔다가 죽었는데, 어제도 우리가 했거든요. 근데 반응이 따라와 주지 못하니 가지를 못했죠. 다른 팀들은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은 다시 우진엔텍을 다시 시가에서 공략을 하게 됐죠. 수익률은 크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서전기전한테 자리를 뺏기다 보니까 크게 가지를 못했죠. 하지만 한 10% 정도, 그 정도 수익으로 마무리된 것 같아요. 조금 오늘 우진엔텍은 조금 아쉬웠어요. 서전기전한테 자리만 뺏겼으면 오늘 서전기전을 제외하고는 우진엔텍이 14%대로 가장 좋은 모습이었는데 이게 좀 아쉬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10% 수익, 아침에 시초장에 땡 해서 챙긴 수익이니까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감사한 일이죠. 오늘 서남 같은 경우에는 모비스를 놓쳐버리는 바람에 후발주자로 다른 전도체 관련 주도로 여러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는 이제 서남을 골랐죠. 이미 서남도 막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여기서. 그래서 모비스가 좀 너무 높게 오른 바람에 차라리 모비스는 상매매로 돌려버리고, 상가 들어가면 상매매로 돌려버리고 서남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 우리 4,200원 기준가라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한 8% 정도 수익은 밖에 나오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비스가 강한 모습이 아니었죠. 그래도 서남도 거의 뭐 한 20~5%까지는 올라갔단 말이죠. 20~5%까지 올라갔는데 조금 아쉬웠죠. 모비스를 따라가 주지 못한 점은.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는 좀 아쉬웠고, 그래도 뭐 8% 정도 수익을 줬으니까 뭐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겠죠. 하지만 또 우리가 또 모비스는 또 그냥은 보내주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모비스가 항상 상승을 하고 있을 때 상한가를 들어가고 다시 풀리게 되죠. 그러므로 해서 이제 서남은 더 이상 가지를 못하는 상황이 됐죠. 하지만 또 우리는 또 모비스를 또 다시 진행을 했습니다. 서남은 제껴두고 모비스를 또 공략을 했죠. 그래서 우리 3,800원, 3,900원 투트를 잡고 있다가 3,900원에서 한참을 놀았거든요. 놀더니 못 갈까 싶으니까 부러져 버렸죠. 밀렸죠. 그래서 우리가 투트랙을 잡는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3,800원에 다시 재진입을 해서 다시 상가까지 들어갑니다. 모비스가 다시. 근데 버티지를 못하죠. 오늘 수익률은 한 7%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종목도 오늘 좀 아쉬운 종목이었어요. 좀 상가에 안착이 됐으면 좀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좀 아쉬운 그런 마음은 있어요. 이 종목뿐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서전기전도 사실은 이 지점이죠. 이 지점에 공략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상가 다시 한번 붙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익은 3~4% 정도 안고 우리가 다시 상가를 붙였는데 이놈도 오늘 버티지 못하게 부러져 버렸죠. 이것도 좀 아쉬웠어요. 두 종목 다 상가로 붙였는데 상가에 안착을 하지 못하고 부러진 것은 참 아쉬웠어요. 그나마 셀비온이 상가까지 붙여준 것은 좀 달래주는 그런 종목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상종목을 잘 됐으면 세 종목을 다 가져가는 건데 제 욕심이 너무 많아서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좀 그런 점은 좀 아쉬웠고, 우리가 항시 노리는 것은 우리가 상한가가 가장 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베이스가. 그래서 항시 그런 것을 자꾸 노려보려고 하는데 하다 보면 좀 자욕심이 갈 때도 있죠. 하지만 항시 그러한 종목들을 매매 종목으로 추구를 하면 항시 시장의 주도주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주도주를 안 하려고 해도 주도주를 할 수밖에 없죠. 우리 상문의 특성상.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루는 종목들은 매일 바쁘고 정신없고 그렇죠. 또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오늘 참 조용했거든요. 정말 조용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바빴죠. 우리는 정신없이 바빴죠. 우리가 오전에 단 2시간 매매하는데도 시장은 정말 조용했지만 우리는 바빴단 말이죠. 왜? 우리는 주도주만 가지고 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서남문, 모비스 좀 아쉬웠지만은 둘 다 8% 비슷하게 8% 7% 수익은 챙겼으니까 그것으로 마음을 달래봅니다. 오늘 흥성그룹도 나름대로 조금 힘을 썼습니다. 첫 번째 타점은 여기 이 구역을 놓쳤죠. 우리 워낙 뭐 다른 종목 막 싸우고 있을 때니까 이 시간대는 다른 종목 싸우고 있을 때 좀 놓친 점은 있었죠. 별로 그래 관심을 가지지는 않았던 종목이에요. 근데 조금 기세가 좀 좋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종목은 눌림을 기다렸잖아요. 눌림을 기다려서 다시 살아난 타점을 보고 그래 진행이 됐죠. 그래서 한 번은 우리가 360원입니까? 흥승이 얼마였죠? 365원이네요. 365원을 여기 살짝 깨고 내려옵니다. 우리가 깨고 내려와서 다시 365원을 돌파를 하죠. 이쯤 또 다시 들어가는 거죠. 수익률은 크진 않았어요. 한 10% 정도? 그 정도밖에 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 오늘 흥승은 제 기분으로는 보너스 수익 같았어요. 그렇게 갈만한 종목이 아닌데 오늘 상승을 해주는 그런 기세에 약간 등을 타는 느낌이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보너스 수익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는 땡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차이 커뮤니케이션은 우리가 셀비온 오늘 흐름이 좋아서 차이 커뮤니케이션도 조금은 기대감은 좀 있었는데 역시 좀 따라가 주지를 못하더군요. 그 점은 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수익은 두 번에 걸쳐서 한 10% 정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2차 공략을 했으니까 짧은 이삭죽기 수익이지만 나쁘진 않았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보너스 수익이라고 보면 되겠죠. 오늘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내일까지 보유를 하고 넘어가자 하는 마인드로 우리가 진입을 했지 않습니까? 29,000원 기준가로 진행이 됐는데 오늘 수익률은 한 5% 정도 5에서 6%? 한 6%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것은 그냥 팔아먹지 말고 가져가자고 했는데 조금 더 올라가서 맞췄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종가상으로는 조금 떨어져서 맞췄는데 그래도 수익률은 조금은 안고는 갑니다. 내일 돼봐야 되겠죠. 또 어떻게 될란가? 한 3% 정도 수익은 되는 것 같아요. 된 것 같은데 좀 제 기대만큼은 가져오지 못한 점은 아쉬웠지만 내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니까. 그리고 한국파마도 오늘 1차에서 5%, 2차에서 한 10% 이렇게 또 챙기고 전일에 10% 도씩 또 챙기고 하고 오늘 올해 2만원 기준가였잖아요. 2만원에서 밀리니즘이 들어가서 다시 약간 수익을 안고 보유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도 내일 또 흐름 보면서 하겠습니다. 한 2, 3% 정도 한 3% 가까이 수익은 좀 있는 2.7%니까 3% 정도로 치고 시간에서 흐름은 나쁘지 않네. 6% 정도 올랐으니까 한국파마도 내일 그렇게 보도록 하죠. 트레이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떤 동영상이든 아래에 보시면 멤버십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멤버십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소대한 프로젝트 이 등급으로 신청을 하시면 매일 라이브 방송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 참여를 못하는 직장인들이나 이러신 분들은 메신저나 이런 것으로 다시 진행을 가능합니다. 여기 아래 더보기란에 보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창이 뜨니까 거기 오셔서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셔도 되고 여기 채팅창에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문의를 하셔도 되니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루가 마감이 되었는데요. 하루가 지나고 나면
오늘은 참 많이 바빴습니다만 그 와중에도 좀 아쉬웠던 게 또 항시 있어요. 특히나 오늘은 정말 완벽한 트레이딩을 했다라고 한 날은 정말 평생을 살아도 단 한 번도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살다 보면 그런 날은 좀 있었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날은 어떤 날이냐 하면은 정말 간결하게 매매했을 때가 그런 날이었어요. 그런 날에는 그런 어떤 희열을 좀 느낀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종목이 좀 많이 갈 때는 상당히 조금 아쉬운 점도 있죠. 하지만 오늘 수익적인 측면으로 보면 참 수익적인 측면 상당히 좋죠. 오늘도 뭐 상수익만 좀 그대로 줬으면 좋았을 텐데 상수익이 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수익적으로는 뭐 큰 플러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한 30, 40, 50, 60, 70, 80, 90 그래도 한 120% 정도 되거든요. 오늘은 거의 다 전부 다 대이였어요. 장종목 수익은 없었단 말이에요. 순전히 대이로 만들어낸 수익이라 오늘 좀 바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잘 따라오시는 분은 잘 따라오셔서 챙길 수 있을 것이고 또 욕심을 좀 적으신 분들은 조금씩 끊어 먹어서 또 그래 해도 나쁘지 않고 배포가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몰아붙여서 또 챙겨 먹고 비중을 많이 실으시는 분들은 굵직굵직하게 챙겨 먹으면 되죠. 예. 각자의 성격대로 수익은 챙기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진입할 때 망설이지 말라는 거죠. 망설이지 말고 미친 듯이 따라하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시면 됩니다. 자, 보유 종목은 이제 셀비온 앞에 말씀드린 또 기세주, 또 올리스 그리고 상종목 세니젠 뭐 이렇게 해서 한 3종목만 지금 가져갑니다. 봐서 내일 또 신규주도 있고 그러니까 또 우리가 또 싸워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일도 또 한번 열심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거 하나하나가 다 정말 어디에서도 배울 수 있는 공부거든요. 정말 그런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내일도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들 고생들 하셨습니다.